뭔가 파헤친 탐정 같은 음악인데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이 코너의 음악인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007의 음악인데 통아저씨가 자, 요즘 쓰는 단어 중에 여러분 부캐라고 하죠. 부캐, 부 캐릭터. 본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 말고 부 캐릭터, 다른 캐릭터란 뜻인데 이분의 캐릭터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름을 검색하면 제주도 출신의 작가, 유튜버, 성악가,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교수, 학원 전문 강사, 기업인이라고 되어 있대요. 하지만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는 뭐다? 그렇습니다. 강연계의 BTS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라고 해주시는 우리들의 통아저씨 소통 전문가 김창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이 길었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뮤지컬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네.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오디션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어울릴 이번에 것 뮤지컬 같아요. 한번 봤거든요. 뮤지컬? 네,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뮤지컬을 그렇습니다. 봤는데 네.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한번 오디션을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 지난 수요일에 거기 출연하시는 정형주 배우님이 나오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홍지민 배우하고 같은 또 캐릭터인가 동갑 보다. 친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같이 초대해서 뭐 이렇게 초대해 준 김에 그래서 하고 뭐 끝나고 이야기 좀 했거든요. 네. 오디션 좀 제가 볼 수 있는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요. 만약에 우리 김창옥 선생님께서 뮤지컬 무대에 딱 쓰시면 그냥 처음부터 이분은 무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 얼마큼 하세요? 노래를 못해서 결국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랑 손잡고서 노래 배우러 다니자고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노래를 못하네요. 맞아, 성악 배웠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이게 등장곡은 다른 걸로 좀 바꿀까요? 어떤 마음에 드세요? 007에서 통아저씨가 나와.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저는 그래서 빰바라밤밤밤 통을 열고서 나오는 거지. 그것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며칠 전에 네. 옷수선을 맡기로 갔는데요. 옷 수선. 저는 옷을 좀 수선을 많이 해서 입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수선 가게 앞에 휴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뭘요? 요즘이 휴가철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좀 휴가철이에요. 네. 지난주부터 왜냐하면 시작됐어요. 프리랜서 강사들은 휴가 개념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일이 없으면 휴가고 일이 있으면 일인 거고. 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가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휴가철이구나. 그게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휴가. 음. 그러면 우리 이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진정한 쉼, 네. 진정으로 쉬는 게 어떤 걸까라는 네. 그런 이야기로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놀면 아파. 나. 저요. 바로 옆에 계시네요. 저요. 나는 놀면 아파.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는 난 일하다 죽어야 돼. 저요. 그래 저희 지금 사전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정보인데 네. 이게 바로 옆에 나오시네요. 네. 진짜로 이런 편이세요? 그 대답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로. 나는 좀 일하면 아파.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좀 쉬었어요. 본의 아니게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일을 많이 못해서 네, 일을 그런 많이 거예요? 못했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았고 우선 배우들은 작품과 작품 사이에 그 다음 작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쉬는 게 얼마큼 기간이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작품이 끝나면 또 다음 작품이 언제 들어오지 이걸로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정하죠.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쉬게 됐고
그래서 제가 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쉬면은 몸이 망가지는구나, 정신도 함께 망가지는구나 해서 이제 취미 생활들을 많이 만들게 됐죠. 근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네.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라고 기자분이 물었더니 선생님 언제 쉬세요?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때가 쉬는 거예요. 성대모사.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쉬는 거라는 거죠. 너무 좋다. 그러면 쉰다는 것은 나자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푹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쉬는 거의 최종 목적은 네. 제가 보기엔 충전 같거든요. 충전. 그러니까 네. 쉬려고 쉬는 게 아니라 충전되고 회복되고 이게 쉼의 목적 같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언제 충전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요. 오늘 뭐 이렇게 거의 약간 저를 위한 날이네요 오늘. 뭐 아침마당 같은 느낌인데 저는 제가 거기서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상당히 좋네요 리액션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은 노동의 의미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 길인 거예요. 나의 길. 네, 그러면 길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의미를 느끼거나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건 거죠. 자존감을 느끼는. 네, 미강. 미. 아름다울 미가 네. 뭐가 아름답냐면 예쁜 게 아름다울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는 아름다움은 의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게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미가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지어낸 건데요. 그래요? 동의하시면은 이제 뭐 동의합니다. 동의되는 건데. 예.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오래가는 미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외모적인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쁘면 오래 못 간다, 뭐 예쁜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저요? 그래도 가면 좋죠. 저한테 하신 말 아니죠?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오래 못 가도 좀 가면 좋잖아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미는 단순한 예쁨의 미는 오래 가지를 못하고 특별히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길들여지면 예쁘다고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김규리 씨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게 제가 몇 번 보고 지금도 이럴까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 이제 둘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둘 다 아줌마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처음에는 어머 예쁘다. 저 여성 예쁘다. 저 남자 멋지다. 이 직장 되게 화려하다. 이거는 1년, 2년, 3년 되면 길들여지고 그렇죠. 인간은 길들여지면 결점을 찾기 시작하고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에? 우리 회사 너무 좋아. 뭐 합격하면 어떡할래요? 면접 볼 때는 뭐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뭐 하다가 한 10년 지나면 기둥을 부시고 싶습니다. 뭐 또라이들 다 깔려 뒤져라. 뭐 이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기둥을 부시고 싶다고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 그 아침마다 누가 출근하면서 막 출근하자. 막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저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손을 얼른 내렸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얼마 되셨죠? 지금 저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열정 기간의 맥시멈을 3년으로 잡아요. 학자들이. 아직 많이 지금 남았네요. 열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지나면 그때 진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쁜 거 단순하게 좋고 화려한 거는 일정한 유통기간의 시간이 있는데 네. 그거를 넘어서는 아름다움은 의미와 흥미를 느끼는 거라는 거죠. 의미와 흥미를 느끼는 내가 이 일에 난 되게 의미를 느껴. 아니면 난 이거 되게 흥미로워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자기의 충전이라는 거죠. 여기 K꽃님께서 네. 의미 있는 일하면서 흥미롭게 하면 충전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얘기인 거죠? 그거는 최고의 충전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데 흥미가 있는데 거기다 돈도 꽤 벌어요. 좋다. 엄청 좋죠. 만약에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죠? 그게 지금 TBS 이 라디오 코너예요. 나 있는데. 의미도 느끼고 제가 흥미도 느끼는데 너무 출연료를 지금 제가 전에 알바할 때 그만큼인데요. 그래서요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적은 돈을 받고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다 착하신 분들, 선한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라디오를 안 하게 되면 전 악한 인간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PD님이 고개를 엄청 끄덕거리네요. 네,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라디오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그래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거나 음.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그럼 인간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든지 의미를 느끼든지 흥미를 느끼든지. 근데 그 두 가지 정도만 돼도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만 돼도 훌륭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못하면 오래 가긴 어렵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거 일을 하면서 거기에 열정을 자신의 열정을 하고 발현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충전이 된다. 이거는 그냥 금상첨화 아니에요? 럭키가이죠. 그렇죠. 럭키걸이죠. 그냥 정말 음. 그런 분들이 근데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저요. 인터뷰할 때 네. 봤는데 자꾸 정우성 씨가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성 씨 같은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우성 씨 같은 남방 입고 왔는데 좀 제가 오래 의식하고 입고 왔거든요. 셔츠를. 네, 셔츠 이거 비트에 나오는 그런 셔츠인데. 근데 꽤- 약간 제가 그러니까 비트 박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 네. 저 그래서 입고 나왔어요. 이거 지금 셔츠. 아무거나 막 정우성 씨 질러대시는데 같은 거 이거 좀. 우리 김창옥 선생님은 그러면 네. 어떤 일을 하실 때 충전한다고 느끼세요? 전 뭔가를 음. 제가 깨달을 때요. 깨달을 때 제가 최근에 민화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화를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리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제가 힘을 너무 주고 그리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김 교수님 어깨가 너무 아프시죠. 처음 그림 그릴 때 저는 어깨가 아프지 않았어요. 그림 그릴 때. 눈깔이 빠질 뻔했어요. 눈깔이라니요, 선생님. 눈알. 네, 안구가 그렇죠.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안구가. 정정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안 틀리게 그리려고 맞아요.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네, 최근에 너무- 노안도 왔는데 제가.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근데 이 그날 첫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화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나 충전되는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김 선생님 이거 힘드시죠? 그리고 뼈 삐뚤삐뚤 막 이렇게 그리시게 되잖아요. 지금 꽃을 그리는데 근데 저같이 숙련된 사람은 그걸 한 획에 딱 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한 획 한 획에 온 힘을 줘서 때로는 삐뚤삐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민화라는 것이 저처럼 완성도 있게만 그리는 것이 맛이 아니고 와. 선생님처럼 삐뚤빼뚤하게 그리고 획도 안 맞고 면도 일정치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보면 한 선 한 선 모두 다 힘을 주어서 그렸기 때문에 정성을 쏟아서 그렸기 때문에 네.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민화의 아주 독특한 맛입니다. 그러니 이 첫 장을 꼭 간직하세요. 저는 이미 노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그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다른 맛입니다. 근데 민화의 맛은 그 완성도보다는 이렇게 아이같이 그린 느낌, 물고기인데 제대로 그림이 안 나온 느낌, 그게 민화의 맛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림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와, 되게 감동 있는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구구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해민스님 책 제목인데요. 네. 이 책 때문에 제 책이 완전 멈춰버렸거든요. 제 책이랑 이 책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팍 치고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라디오를 한 번 하는 것도 내가 한 획을 그리는 것 같은데 지나 보면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 말을 재미있게 했을 걸. 맞아요. 내가 왜 게스트가 왔을 때 내가 그랬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좀 이런 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그 후회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후회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연기자들도 내가 아까 연기 이렇게 할 걸. 저는 강연을 하고 그게 있거든요. 내가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했지? 내가 왜 아까 눈가리라고 했지? 아니, 안구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왜 방송인데 심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왜 조정을 못하고. 결국 PD님 심할서 쓰시겠네. 아니요. 우리 정정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하나의 그림과 같은데 미나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당신이 정성을 기울여서 썼다면 그렸다면 네.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민화의 진짜 맛이다. 시간 지나보면 아마 알 거다. 민화에는 또 해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첫 무언가를 했을 때 되돌아보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하고. 초기에 하셨던 뭐 영화나 네네. 8년 전, 10년 전에 맞아요. 제가 했던 강연을 지금 다시 올라와 보잖아요. 그럼 누가 자꾸 올려요. 유튜브에. 그러면 저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거 지워버려야 되는데. 지금 좀 내가 회수해야 되는데. 내 괜찮은 모습. 그거 해야 되는데. 보여진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어설퍼서 그 모습이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렇다면 그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한 장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첫 모습들이 좀 그래도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미나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삶을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 과거는 다 지우고 싶거든요. 그렇죠. 얼굴에 손대기 전 사진 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 건 없나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김대리 씨는. 저는요 이상한 사진이 지금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사진을 너무 아무나 막 찍어서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한 건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있습니다. 있으세요? 저 모발 이식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근데 그 모발 이식하기 전에 사진이 자꾸 거의 돌아다니는데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것을 여기서 네. 충격 고백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사진 왜 돌아다니지? 저때 내 모습 왜 돌아다니지? 그래서 지우는 게 있거든요. 저희 언니 중에 한 분은 저희 언니가 여러 명인데 자신의 과거의 사진을 다 지웠어요. 자신을 다 오려서 못생겼다고. 그렇습니다. 친언니요? 네. 아, 그래요? 언니의 과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만 남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미나처럼 네. 나의 그 삐뚤빼뚤해졌던 한 획 한 획의 내 인생도 네. 그걸 받아들이는 힘을 갖게 되면 그럼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느낄 때 네. 저는 제가 탁 쉬어져요. 온 몸이. 너무 좋고 네. 뭐 어디 휴가지 간 거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그 순간.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걸 소개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분이 그걸 듣고 저처럼 좋아할 때 그때 그게 제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전으로 느껴지시는 거죠. 그때는 뭔가 하나씩 깨달을 때.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알게 된 어떤 좋은 거를 누군가한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또 저의 또 휴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이에요. 저는 일인데 많이 쉬어봤더니 일할 때가 제일 속 편하고 머리가 제일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일할 때는 이것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가 저는 너무 충전이.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일이고 또 본인이 이걸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죠, 라디오 하는 거?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지금 청취자들도 좋아하잖아요. 그걸 잘한다고 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 줄 때. 그게 잘이래요. 1등은 큰 의미가 없어요. 라디오 1등? 뭐 필요하겠지만 있어요. 있어요? 네, 오늘 누가 1등이에요? 공장장이 전체에서 1등이에요? 또 1등을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뉴스공장.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1등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공장장님 어떻게 진짜 뭐 저희도 공장장의 바지라도 좀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저희도 늘어져서 뭐 공장 하나 합시다. 네. 근처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좋아해 줄 때 그게 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데 청취자도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그래서 성악을 그만둔 거예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 노래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리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만두자. 근데 저는 말하는 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좋아해 주시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리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도 느끼고 흥미도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죠. 금상첨화고 근데 만약에 휴식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럴 수 싶습니다. 없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금상첨화죠.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고객이나 상대방도 좋아해주고 이건 진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기능을 쌓아서 돈을 버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능을 쌓아서 돈을 번. 기술을 쌓아서. 기술을 쌓아서. 세상 모든 게 다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음의 기술, 손의 기술. 그 기능을 쌓아서 돈을 버셔라. 그리고 그 돈으로 뭘 사시냐면 시간을 사셔라. 네. 어떤 시간이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될 시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사셔서 그때 본인이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내가 의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거. 그걸 한번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인생의 여행을 해보시면 어떠냐.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김창호 선생님한테 좋은 미강, 의미가 있는 강의 들었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공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